4장의 세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 강의는 2절 결척값 처리입니다. 결척값 처리, 말이 좀 어렵지요? 결석, 빠져있다. 뭐가 빠져있냐면 측정한 값이 빠져있다. 측정한 값이 빠져있는, 다시 말하면 값이 비어있는, 값이 빠져있는 미싱 밸류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2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척값, 미싱 밸류. 우리가 값을 수집했는데, 값을 조사했는데 보니까 값이 비어있어요. 빠져있어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비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값들, 그런 값들을 결척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어있는 것을 null 값이다, 공백값,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not available, NA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값이 지금 이제 이용 가능하지 않다, 혹은 공백이다, 비어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왜 값이 비어 있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알고는 있지만 값은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아서 비어 있거나, 이 비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나이가 비어 있어요. 조사할 때 나이를 안 물어봐 가지고, 못 물어봐서 그 사람이 나이를 몰라서 비어 놨을 수도 있고, 혹은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나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비어 있을 수도 있고, 핸드폰 번호 값이 비어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있긴 하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서 비어 있기도 하고, 혹은 알려주지 않아서 비어 있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null 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값이 많이 비어 있으면 상당 부분 값이 비어 있으면 이 비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 결과가 잘못될 수가 있겠죠.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나이가 비어 있다. 있는 사람들만 평균을 냈을 때 그것을 과연 전체 사람들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값이 많이 비어 있으면 분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는 값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비워둔 채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비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채우든지, 아니면 뭐 어떤 빼든지, 이 비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깨끗이 다듬는, 정제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비어 있는 값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 이것이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척값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값이 비어 있는 것이 왜 비어 있느냐? 값이 비어 있는 데는 그 비어 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값이 비어 있는 이유, 값이 비어 있는 어떤 값이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게 된 어떤 상황이 뭐냐, 값이 비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값이 왜 비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값을 빼든지 채우든지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값이 왜 비어 있는가, 값이 비어 있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예, MCAI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요 missing completely at random이라고 하는 요 약자를 딴 겁니다. 예, 값이 비어 있는데 랜덤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랜덤하게 비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측상에 생긴 일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비어 있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그 규칙성이나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비어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실제로 관측을 했는데 그 관측한 데이터와 관측하지 않는 데이터,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무작위로 비어 있는 겁니다. 랜덤하게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빈 값이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랜덤한 거니까. 그래서 이 결측값을 빼고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한다든가 이 고려를 빼도 이 랜덤한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결측값, 이런 종류의 빈값, 이것을 무작위로 발생한 결측값이다. MCAR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이 MCAR인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값이 비어 있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어 있는 것이 MAR. 어느 정도 랜덤하게 비어 있거나 혹은 어떤 조건부로 랜덤하게 비어 있는 이런 것을 이제 그 다음 경우로 분류를 했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완전하게 전적으로 랜덤했는데 이번에는 조건부로 컨디셔널하게 랜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결정값이 어떤 상황에 어떤 변수에 따라서 조건부로 무작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래서 어떤 조건이 생기면 그 조건의 경우에는 이 값이 결정값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결정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정값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리하거나 뭔가 영향을 주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분석 결과를 편향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랜덤하지 않게 의도적으로 값이 비어있는 이런 결정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처럼 완전히 무작위거나 혹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작위인 경우, 이런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값을 안 준 경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내 성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는 이런 계층이 있을 수 있죠. 혹은 나는 A라는 후보를 지지하는데 의도적으로 B라는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르게 대답하는 이런 계층도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경우들을 잘 걸러내고 감안을 해야만 정확한 이제 여론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비어있는 값이 랜덤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의도적으로 그 비어있는 대답하지 않는 이런 값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냐, 대답을 유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값이 비어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상황에 맞춰서 과연 어느 상황일 것인가 생각해서 다시 재조사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책값이 생기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결책값, 비어있는 값을 처리하는 방법, 이 결책값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값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간단하게는 그 비어있는 값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비어있는 값이 영향을 안 주도록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어있지 않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비어있는 값이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죠. 그 비어있는 값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결책값 데이터를 아예 빼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결책값에 대한 처리 방법 중에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이 결책값이 발생한 이 데이터를 분석 과정에서 빼고 분석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죠.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고 그 결책값이 생긴 원인이 랜덤해서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책값이 생긴 데이터의 양이 많다든가 그것이 빠지게 되면 남아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한다고 한다면 그 분석 결과가 너무 숫자가 작아서 오히려 그 빠진 것 때문에 분석 결과가 정확치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빼면 곤란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친다면 빼고 분석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화를 쭉 걸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전화를 받은 사람의 한 8, 90%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여론조사에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한 10%, 20%는 조사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빼고 하더라도 한 7, 80%, 8, 90%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세에 영향이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한 사람은 불과 예를 들어서 5%, 10% 아주 적은 사람들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난 대답하기 싫다 라고 해서 대답을 안 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 10%의 사람들이 전체를 대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데이터의 양이 비어있는 값이 양이 적고 빼고 생각하더라도 영향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 비어있는 값을 빼고 분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결책값을 처리하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 비어있는 값을 손으로 일일이 채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값으로 채우면 될 것이고, 혹은 다시 조사해서 다시 물어보거나 다시 조사해서 그 비어있는 값을
뭐 채우는 방법,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어쨌거나 비어있는 값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채우는 방법, 손으로 다시 입력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이 비어있는 값에 대한 두 번째 해결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소모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데이터 양이 많고 그 중에서 결정된 값이 많다 그러면 손으로 일일이 재조사하거나 손으로 다시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비어있는 값에 대해서 수동으로 다시 입력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전역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건 이렇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값을 하나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정해 놓은 전역상수, 정해 놓은 어떤 상수 값으로 그걸 채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그 나이가 비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0이라는 값을 다 채워버린다든가, 혹은 무조건 뭐 대학생의 나이는 비어 있다. 그럼 무조건 뭐 평균값인 뭐 21세로 그냥 무조건 채워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그 상수 값으로 그 비어 있는 값을 채우는 방법.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간단한 방법이죠. 뭐 예를 들어서 비어 있는 값이 있다. 그럼 무조건 0으로 채워놓는 방법, 혹은 0이 아닌 어떤 숫자로 채워놓는 방법. 이게 이제 그 다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이 간단하긴 하나, 방법이 쉽고 간단하긴 하나, 이 전역값으로 했을 경우 잘못하면 전체 분석 결과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적절하고 좋은 방법은 아니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전역값으로 채우는 방법,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방법은 그 비어 있는 값을 무시하고, 요거를 무시하고 우회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 결정값을 무시하는 방법. 요게 이제 네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석 방법이나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요 결척치 값을 무시하고 분석을 해도 영향을 안 주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데이터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요걸 빼더라도 그거하고 유사한 다른 요인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 분석 영향에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무시하고 빼고 계산을 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찾는,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제 그 결책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속성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것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시하게 되면 요 결책값을 뺀, 그 속성을 뺀 분석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결책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값이 그 가장 확률상으로 무슨 값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그 값을 유추하거나 추정해서 그 값으로 채우는 방법이에요. 여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죠. 그 비어있는 그 결척값하고 유사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이 이런 값을 가지니까 이 값을 이 값으로 채워도 타당하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분석의 결과에 좀 영향을 덜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유추해내는 거예요. 좀 방법이 좀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그 값이 이럴 거라고 예상되는 내지는 뭐 그렇게 추정해도 좋을 만한 그런 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좀 복잡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요 값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 방법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그런 유추 방법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예상되는 어떤 타당한 것으로 이제 예상하는 값으로 채우는 방법. 이것이 이제 결척값을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추정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결척값을 추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자, 비어 있는 값을 그냥 비워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값으로 바꾸는, 추정해서 그 값으로, 추정된 값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추정 방법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로 그 비어 있는 그 속성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그 평균값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이 평균값에 근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균값을 이제 채우는 거죠. 근데 평균값은 그냥 다른 현재 존재하는 값들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평균값이 비어있는 값이 많으면 그 평균값이 정당한 값이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값의 종류가 좀 많으면 이 평균값을 단순히 채운 것은 분석 결과를 좀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데이터들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화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어떤 클래스별로 분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분류를 했다고 치면, 할 수 있다고 치면 만약에 그 비어있는 값이 같은 분류에 속하는 그런 데이터들하고 유사한 값을 갖는다고 추정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류를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같은 분류에 속하는 다른 데이터들의 평균값, 이건 전체 그 위에는 전체 평균값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급여인데 이 급여가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분류를 했다. 부장, 과장, 사원, 뭐 이런 등등 직급별로 분류를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같은 직급 내에 있는 사원들의 평균 월급으로 채웠다. 그러면 전체 평균을 채운 것보다는 조금 더 타당한 값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동일한 타입에 속하는 데이터들을 타입으로 클래스로 분류를 한 다음에 동일한 클래스 내에 있는 데이터들의 평균값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추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어떤 값을 추정해서 그 추정 값으로 바꾸는 것. 근데 문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을 값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쨌거나 회귀 분석이라든가
베이지안 방법이라든가 의사결정 추리라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통계적 방법 혹은 어떤 데이터 마이닝 방법들이 있어요. 이 마이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 마이닝 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친다면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회귀 분석을 한번 볼까요? 이 회귀 분석은 어떤 두 데이터 간의 이 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이런 두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렇게 좌표상에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 좌표상에 있는 점들을 유추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것, 이 관계식을 찾는 것, 이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대표할 수 있는 회귀 직선을 찾으면 이미 알고 있는 이 점들, 외에 다른 지점의 값들을 이 직선을 이용해서 이 직선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게 되면 다른 점들하고 데이터가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다른 지점의 데이터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이제 회귀 분석 방법이라든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점에 어떤 값에 어떤 값이 비어 있는 어떤 값이 무슨 값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값을 이제 추정해내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다음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이나 통계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이 가장 어떤 높은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도가 높은 이제 그런 방법을 그 결척값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어 있는 그 속성, 비어 있는 값의 그 값이 존재하는 그 속성에 이 회귀 분석, 베이지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를 찾아서 그 방법에 의해서 비어 있는 값들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어 있는 값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정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그 깨끗하게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비어 있는 그 값들에 대해서 결정값을 처리하는 방법들 보셨고요. 비어 있는 값 말고 잘못된 값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노이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값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데이터에 존재하는 오류, 잡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를 여기서 잠시 마치고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 4장 데이터 정제의 마지막 내용, 잡음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